재밌게 만드는 영어 유토피아, 쌤토피아의 쌤입니다. 자, 오늘도 영어에 대한 모든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쌤의 영어 고민 상담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 송도에서 유초등 영어 학원을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엄마들을 만났어요. 상담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 파닉스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파닉스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파닉스를 집에서 엄마가 가르쳐도 괜찮은 걸까요? 파닉스 교재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파닉스 학습만 한다고 영어 실력이 늘어날까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있어요. 자, 오늘 그 파닉스에 대한 궁금증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상황이 있다면 영상 마지막에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들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쌤의 영어 고민 상담소 출발합니다. 파닉스를 다 뗐는데 왜 못 읽나요? 바로 이 질문이 제가 어머니들하고 수백 건의 상담,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었어요. 파닉스 책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아직 단어를 보면 못 읽어요. 왜 그런 걸까요? 저도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분명히 파닉스를 다 뗐다고 그랬거든요, 애가. 근데 레벨 테스트를 해보면 못 읽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책에 나온 단어는 읽는데 처음 보는 단어는 못 읽어요. 이거 맞나요? 파닉스를 다 뗐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책에 나온 단어는 읽는데 처음 보는 단어는 못 읽어요. 왠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아요? 책에 나온 배운 건 읽는데 안 배운 건 못 읽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파닉스가 뭔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파닉스란 뭘까요, 여러분? 보통 파닉스를 뗀다, 안 뗀다, 배운다, 안 배운다 하지만 파닉스가 진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닉스라는 건 글자와 소리와의 관계, 글자와 소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 사이에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relationship between sounds and letters의 규칙, 룰이 있어요. 그 룰북 같은 거예요, 파닉스라는 건. 그래서 아이들이 파닉스를 하게 되면 처음 보는, 그 규칙을 아니까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게 파닉스예요. 근데 파닉스를 다 못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죠. 첫 번째, 배운 단어도 읽지 못한다. 이거는 아예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배운 단어, 아는 단어도 못 읽는다. 이거는 아예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배운 단어는 읽는다. 오, 이거는 단어를 통째로 암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암기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 배우지 못한 단어가 나오면 외운 게 아니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자, 파닉스를 다 뗐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배운 단어를 읽고 쓸 수 있는 거예요. 파닉스는 읽고 쓰는 능력이거든요.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읽기도 하고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배우지 않은 모르는 단어도 읽고 쓸 수 있다.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읽고 쓸 수 있냐 이상하다 생각하시죠? 바로 그게 파닉스예요.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배우지 않은 단어는 어떻게 읽고 쓰냐? 이상하잖아요. 배우지 않은 거 어떻게 읽고 써요?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디코딩을 통해 읽을 수가 있어요. 인코딩을 통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코딩과 인코딩만 알면 읽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파닉스가 안 됐다는 건 디코딩과 인코딩이 안 됐다라고 다시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코딩이라는 것은 글자, 문자를 보고 그 글자를 소리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hop, 이 단어 HOP잖아요. 이거를 hop이라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고 hop이라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디코딩이에요. 예를 들면 sun도 그냥 SUN이 아니라 sun 이렇게 소리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소리로 만들어낼 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hop 이거는 이렇게 해서 3개의 소리로 분리한 다음에 그 소리를 합쳐서 hop이 되는 거죠.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디코딩의 비유를 하나 드리면 마치 비밀 문서를 해독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비밀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소리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소리를 조합해서 하나의 단어로 읽어내는 것, 이걸 디코딩이라고 해요. 자, 단어를 읽는 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디코딩의 과정이 있거든요. 어떤 과정이 있냐면, 먼저 단어의 철자를 보게 됩니다. 단어의 철자가 있잖아요. 그 철자에 각각의 소리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조합해요. 그래서 단어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걸 디코딩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이제 지금 이렇게 주저리 써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컷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컷, 자르다잖아요. 딱 보고 cut, 컷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소리를 분리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 트. 자, 요렇게 분리해 냈잖아요. 이렇게 크, 트. 그래서 이걸 합쳐. 그러면 컷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어를 읽어야 되는 거. 이걸 디코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읽는 과정이고 쓰는 과정은 인코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인코딩은 어떤 과정인지 한번 볼게요. 인코딩은 디코딩하고 반대예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단어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단어의 글자를 써보는 거예요. 이걸 인코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cat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각각의 소리로 분리하고 다시 cat이라고 cat라고 쓸 수 있는 거죠. map이라는 거 보면은 map. 각각의 소리로 분리할 수 있고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분리하고 각각의 글자, 그러니까 그 소리에 맞는 글자를 써서 완성하는 걸 인코딩이라고 해요. 단어를 쓰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먼저 단어를 듣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소리를 분리해요. 그런 다음에 그 소리 각각의 소리에 맞는 철자를 쓰는 거죠. 그 철자를 다시 쓰는 거예요. 조합해서. 이러면 단어를 쓰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자, 이게 뭐예요? bat. bat. 이렇게 소리를 분리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b는 b가 되고 e는 a가 되고 t는 t가 되죠. 그래서 bat. 이렇게 해서 bat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이죠. 사실 우리가 되게 이거를 오토매티컬리 하고 있어요. 뇌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됐을 때 빠르게 되는 거지, 사실은 이 파닉스를 배울 때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고 이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주면서 파닉스를 배워야 돼요. 왜 파닉스를 끝냈는데도 단어를 못 읽을까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인지 생기는지 알아본다면, 첫 번째는 단어를 무작정 암기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컷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컷. 제가 말씀드렸죠. 소리를 분리해야 된다고. 컷 이걸 듣고 소리를 3개로 분리해야 돼요. 트. 이렇게 해야지 디코딩과 인코딩이 되는 건데 그냥 컷 한 번에 외워버리는 거예요. cut. 이렇게 되면 파닉스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어를 암기한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암기했잖아요. 막 연습장에 빽빽이처럼 막 쓰고 옛날 사람.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 거예요. 파닉스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연습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학원 가시면 아시잖아요. 진도가 빨리 나가야 돼요. 얘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우리 반에 애들이 10명이야. 그렇다면 진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진도를 빨리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진도를 나가면 아이들 머릿속은 뒤죽박죽입니다. 파닉스는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반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학원을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한테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가진 속도가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한 채 넘어가다 보면 파닉스를 뗐는데도 단어를 못 읽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뗐는지 안 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끔 이제 어머니들이랑 얘기해보면 어머니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영어를 얼만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집에서. 저한테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자, 근데 내가 우리 아이 파닉스를 다 뗐는지 안 뗐는지, 책은 다 뗐는데 애가 못 읽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자, 확인하는 방법,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 단어들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으실 수 있으세요? 파닉스를 뗐다면
이 단어들을 읽어야 돼요. 자, fought, strofe, pluck, hish. 읽었네. 무슨 뜻이에요? 이 단어들은 뜻이 없어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가짜 단어예요. 가짜 단어. 하지만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다면, 읽었다면 여러분은 파닉스를 뗀 거예요. 자, 모르는, 처음 보는 단어를 읽고 그 읽은 게 맞다면 여러분은 파닉스를 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짜 단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가짜 단어라는 게 뭐냐면요. 파닉스 규칙만 알면 뜻을 몰라도 읽을 수 있는 단어를 바로 가짜 단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하면 fake words라는 단어도 있고요. pseudo words, or silly words, nonsense words,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 가짜 단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지만 파닉스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그래서 파닉스 규칙만 알면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단어를 바로 가짜 단어, pseudo words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짜 단어 왜 중요할까요? 가짜 단어가. 내가 추측으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외워서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파닉스를 정말로 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닥터 셀리 쉐이버츠는 세계적인 신경학자이자 아동 신경 발달 전문가예요. 특히 난독증 분야에서 매우 권위 있는 연구자인데요. 그녀는 가짜 단어를 읽는 능력이야말로 아이가 의문 해독, 그러니까 소리를 해독하는 능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단어의 구조를 소리로 하나씩 해독하는 과정은 단어를 암기하거나 추측해서 읽는 것이 아닌 순수한 규칙 적용을 요구한다는 거죠. 가짜 단어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가짜 단어는 처음 보는 조합이에요. 암기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자들을 디코딩하는 스킬을 통해서 읽는 파닉스 규칙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을 말해요. 그러면 가짜 단어로 파닉스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짜 단어 연습이 파닉스에 왜 중요한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추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lain이란 단어를 보면은 애들이 이 단어를 그냥 통째로 암기할 수가 있거든요.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근데 이 단어를 보세요. 이 단어는 가짜 단어예요. 읽으려면 그르 그 다음에 이게 이중자음이죠. 그 다음에 ache 아시죠? 롱바울 A 매직이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break 이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닉스 규칙을 알아야만 읽을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추측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규칙, 배운 파닉스 규칙을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줘요. 그러니까 내가 규칙을 알고 규칙을 모르는 단어에 읽을 수 있다는 거는 규칙을 적용하는 능력이거든요. 세 번째는 디코딩 능력을 강화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plug이라는 단어예요. pluck, 이렇게 읽거든요. pluck. clock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pluck. 만든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없는 단어거든요. 근데 애들은 요것만 바꿔도 못 읽어요. 제가 이걸 읽을 수 있었던 거는 디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플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코딩 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가짜 단어를 연습하면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게 바로 가짜 단어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짜 단어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일단 단모음이 있어요. cad, zig, vop, dop, pum. 자, 이거는 제가 단모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k, e, d, z, i, g. 소리를 분리해냈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지만 소리를 분리해서 읽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었냐? 파닉스를 잘 하니까요, 저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 아이가 파닉스의 규칙을 적용하고 연습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모음 가짜 단어도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을 수 있죠?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연습을 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파닉스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읽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이 장모음 단어를 배우고 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case 대신에 t만 바꿨잖아요. taste. 5 대신에 p 됐잖아요. 자, 이렇게 단어를 알고 이게 지금 사실 요거 보면은 ace, 롱바울 A, 매직이가 붙은 롱바울 A잖아요. 롱바울 I, 롱바울 O, 롱바울 U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규칙을 활용해서 적용하면
모르는 단어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읽을 수 있어야 파닉스를 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제 4글자나 5글자 가짜 단어예요. 이중자음, 이중모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blop, plaid, crane, splint, stog 읽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규칙을 알면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을 차근차근 연습해 보는 거예요. 3글자 단어, 4글자 단어, 5글자 단어 하나씩 읽혀보면 아,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뗐구나, 안 뗐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학원 할 때 아이들에게 그 레벨 테스트 오면은 꼭 수도를 익혔어요. 파닉스를 뗐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거나 영어를 배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아이들은 제가 이 가짜 단어 수도를 한번 다 익혀봤거든요. 우리 애는 파닉스 안 배웠어요. 근데 안 배웠는데 수도를 다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파닉스 안 배워도 돼요. 걔는 이제 단어 다 읽었는데 뭐하러 배워. 책을 3번이나 떼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3번 떼었어요. 근데 수도를 못 읽으면 걔는 틀린 거예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해야 돼. 파닉스 꼭 해야 되니 그냥 책 읽으면 되지. 제가 피아노 배우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피아노를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 다 치면 좋잖아요. 근데 코드 배우면 피아노가 훨씬 쉬워지는 거 아세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를 코드로 치면 다양한 곡을 막 칠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훨씬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렵게 가요? 왜 어렵게? 옛날 우리 파닉스 저 영어 배울 때 파닉스 못 배웠거든요. 파닉스 없었어 그때. 막 단어 막 빽빽이 쓰면서 외우면서 배웠거든요. 응?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 왜 그렇게 배워요? 파닉스를 알면 이 규칙을 알면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는데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파닉스 뭐 굳이 뭐하러 해야 돼? 파닉스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영어 하면 되지.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읽고 쓰기 리터러시의 기본이 소리를 분해해서 디코딩하고 인코딩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물론 뭐 파닉스부터 영어를 시작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디코딩과 인코딩이 되지 않으면 말도 안 나오네. 흥분했어 지금. 리딩과 라이팅이 안 되는 뜻이에요. 리딩과 라이팅이 안 되면 영어가 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는 게 뭐 말을 많이 연습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말을 많이 연습해도 잘하죠. 근데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게 되냐?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서 책을 읽잖아요. 이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폭발적으로 언어가 늘어나요. 좋은 인풋을 받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 리딩 인풋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강의를 찍긴 할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처럼 영어가 EFL 외국어인 상황에서 어떻게 영어를 늘리냐 리딩밖에 하는 길이 없어요. 근데 리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파닉스가 돼야 돼요. 파닉스가 돼서 책을 읽는 거를 연습시켜야죠. 어떻게 그 모든 단어를 다 외워서 써요. 애가 지친다니까 힘들어요. 책 읽는 거 싫어해요. 영어 책 읽는 거. 책 읽는 습관을 들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어쨌든 파닉스를 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제가 쓴 책을 좀 소개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요. 마이티 파닉스, 마이티가 뭐예요? 전지전능한 이런 뜻이잖아요. 마이티 파닉스라는 책인데 이 마이티 파닉스는 모르는 단어도 읽어주는 책이다 해서 마이티 파닉스라고 이름을 줬는데 제가 이 책을 썼거든요. 1권부터 5권까지 있고 리뷰로 6권이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왜 소개를 드리냐면 제가 지금 찍은 영상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 책에는 Real or Not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섹션이 있는데 이 Real or Not이라는 코너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pseudo words 가짜 단어를 넣어놨어요.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 단어만 넣고 싶었는데 편집부랑 얘기하다가 가짜 단어만 넣으면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가짜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라는 어떤 피드백을 받고 제가 진짜 단어랑 가짜 단어를 섞어놨어요. 사실 미국에서 파닉스를 배우게 되면 이제 미국 애들도 파닉스를 배우잖아요. 우리나라 한글 배우듯이. 근데 미국 애들도 파닉스를 배우면 가짜 단어 진짜 단어 분류하는 작업도 하거든요. 걔네 그런 워크시트도 풀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진짜 단어 가짜 단어를 분리해내는 것도 한번 배워보고 가짜 단어를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가짜 단어를 내가 만들어 보기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가짜 단어 만드는 거 애들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언어를 가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 가르칠 때 이거 가르친 다음에 네가 가짜 단어 막 만들어봐. 여기다
알파벳 이거 바꿔 끼면 뭐가 돼? 그래서 내가 알파벳 계속 바꿔 끼고 그런 걸로 연습하고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어머니 파닉스 즐겁게 배울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쓴 마이티 파닉스에 Real or Not이라는 코너가 들어있어서 pseudo words를 연습하고 이 연습한 것을 토대로 이 아이가 이 과에 나온 규칙을 잘 이해했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끔 체크할 수 있게끔 이벨류에이트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런 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책 자랑은 아니에요. 네. 자, 일단 가짜 단어로 파닉스를 연습하는 방법 제가 예시를 좀 드려볼 건데요. 학원에서 배우고 왔든 아니면 어머니가 가르쳤든 오늘 규칙을 배웠으면 그 규칙이 적용된 가짜 단어 5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하고. 아니면 어머니가 만든 거를 아이와 함께 읽어보고 5개를 다 읽으면 스티커를 받는 거예요. 스티커를 다 모으면 상품을 받는 거죠.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가짜 단어 만들기 놀이를 해도 돼요. 내가 배운 오늘 파닉스 규칙에 알파벳만 바꿔 껴서 가짜 단어를 계속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계속 만들고 얘가 그걸 계속 읽을 수 있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짜 단어 읽기 주사위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자, 주사위를 던져. 그래서 요거 하나가 나오면 요 단어를 읽는 거죠. 하나를 읽는 거죠. 만약에 Z라는 단어 읽었다면 여기다 X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주사위가 3이 나왔어. hat. 요거 읽어서 X 표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사위 나온 대로 단어를 읽고 이거를 다 누가 먼저 X 표시를 하냐. 뭐 2명이서 게임을 한다면 그렇고 혼자 게임해도 다 한다면 뭐 상품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 읽기, 가짜 단어 읽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굴리면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3줄 결론입니다. 파닉스를 다 떼었나? 가짜 단어, pseudo words를 확인해 보세요. 단어를 외워서 읽는 것이 파닉스가 아닙니다. 규칙을 적용해서 모르는 단어, 처음 보는 단어, 심지어 가짜 단어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진짜 파닉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책 마이티 파닉스에도 이런 가짜 단어 코너가 있거든요. 자, 아이가 소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이 가득한 책이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으로 공부를 하면 가짜 단어 연습까지 한 번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마이티 파닉스에 실렸던 가짜 단어 리스트를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한번 아이들에게 읽혀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제대로 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속 시원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가짜 단어에서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또 어머니들께 도움이 되는 질문과 대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